자, 행정사 실무법 계속 하는 거고요. 특별행정심판 중에서 그 공무원 징계 등이나 본인 의사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불복하여 소총심사 청구할 수 있죠. 그에 대한 소총심사 약술하시오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설이요. 서설. 일단 특별행정심판의 적어야겠죠.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 살리기 위하여, 그죠? 행정심판법 이외의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을 말하죠. 소청심사의 청구요. 대상. 일단 공무원에 대한, 그죠? 공무원의 징계 처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처분, 징계 처분 등이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죠. 징계 종류예요. 징계 종류. 파면, 해임, 파해, 강 등, 정직, 그죠? 감봉, 견책이 있죠. 네, 여러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해야 됩니다. 처분사유의 설명서 교부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그죠? 징계처분 혹은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는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 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 교부해야 되죠. 다음 청구 기간이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요. 죄송합니다.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기침이 나. 환절기예요. 네.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총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으로 안 날로부터 30일 소총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 청구할 수 있죠. 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이요. 임시, 최종 결정할 수 있죠. 우선 임시 결정, 소총심사위원회는 소총심사 청구가 파면, 해임, 이나 면직 처분으로 인한 경우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유예하는 임시 결정할 수 있죠. 최종 결정이요. 소총심사위원회가 임시 결정을 한 경우 임시 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소총심사위원회는요. 임시 결정을 한 경우 외에 소총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요.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총심사위원회에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요. 징계 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또는 면직 처분, 그 밖에 본인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요. 소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죠. 소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됐죠? 다음이요. 사정 변경에 의한 재판 취소 변경 가능 여부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사정 변경에 의한 재판 취소 변경 가능 여부요. 문제점. 비송사건 절차법 19조에는요. 재판의 취소 변경은 원시적으로 재판의 위법 혹은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송사건의 재판이 원래는 적법하고 적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원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죠. 인정 여부요.
자, 대법원은 자 임시이사 선임 사건이에요. 임시이사 선임 사건. 임시이사 선임 사건에서 법원은 임시이사 자 선임 결정을 한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선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요. 자, 사정 변경에 의해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요. 자, 사정 변경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어야죠. 법원이 일정한 자, 법률 관계를 형성한 후 자, 법률 관계 효력이 자, 지속되는 계속적 법률 관계에 적용되죠. 계속적 법률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 법원이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한 후 법률 관계 효력이 지속되는 계속적 법률 관계에서 적용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이요. 볼게요. 이런 사례. 갑은 자 A씨 B동의 동장에서 동장에게 A씨 B동 96번지 10대 640제곱미터 있는 기존 건물에 덧붙여 차고 40제곱미터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물 증축 신고 제출. B동의 동장 중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 그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의 끈질긴 요구에 의하여 3월 15일 수락. 자, 갑이 공사에 착공했고요. 위 토지를 이용해서 통행하고 있던 을이 B동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 A시 시장에게 갑이 이 토지를 자,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차고를 중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 B동의 동장이 갑의 중축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서 하면서 같은 해 10월 15일 건축물 중축 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 제기했다. 이때 청구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유 2번 을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청구기간 적법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대한 문제 소재는요. 자, 을 같은 경우는 자, 그 수리 처분, 건축물 중축 신고의 수리 처분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아닌 을이 자,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검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인 적격, 여러분 개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검토하고 사안 해결. 일단 청구인 적격이라는 것은요, 행정심판의 자, 청구인이 돼서 자,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하죠. 다시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어서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하죠. 자,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그리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자, 법률의 범위요. 자, 법률은 근거법 플러스 관련법입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요. 자, 권리구제설, 또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견해가 대립되죠. 자,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자,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죠. 해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자,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로 할 수 없죠. 자, 사안에서요. 일반적으로 도로는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뭐 하는 거죠?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것이죠.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용 관계로부터 당연히 자, 그 도로에 관하여 자,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 생활에 있어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 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자, 공용재산이라고 해도요. 당의 공용재산의 성질상 누굽니까? 특정 개인 생활에 개별적, 그죠? 개별성이 강한, 자, 직접적이고 또 구체적인 이익이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을에게, 가령 이제 을 같은 경우입니다. 을에게 토지통행의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을은, 자, 을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처럼 갑이 공사에 착공하자 이 토지를 이용할 통행하고 있던 을이 자 비동의 직근상급 행정기관 A시장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건 토지 위에 착오를 증축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를 통한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증축신고 수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자 도로의 용도 폐지 처분에 관하여 을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자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할 적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 적법 여부죠. 문제 2번이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에서요, 여러분 행정심판은요. 자, 을이 건축물 중축신고 그 수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자, 10월 15일에 건축물 중축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했죠. 근데 수리 처분이 있은 날은 언제입니까?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는지 여부죠. 자, 수리 처분 3월 15일에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처분 있은 날로부터 지금 18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죠? 자, 180일 경과한 후에 을이 제기한 행정심판. 이때 행정심판 청구기간 적법 여부가 문제 되겠네요. 그래서 청구기간이요. 청구기간은 뭐죠? 원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죠. 자, 90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불변기간이고요. 후자는 불변기간이라고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8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죠. 예외가 있잖아요. 90일에 대한 예외. 뭐죠? 청구인은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죠.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 있었다? 그러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80일에 대한 예외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자, 사안에서요, 여러분. 사안에서 일단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자,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다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죠. 그런데 여러분, 을은 처분의 제3자죠.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었겠죠. 따라서 을의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180일이 기준이 됩니다. 자, 또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을은요.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80일의 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 청구 가능하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한 행정심판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됐죠? 그렇습니다. 네. 청구 기간까지 봤고요. 이건 뭐 많이 봤던 문제,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행정사 업무요.
이런 것도 단문 나올 수 있죠? 단문. 행정사 업무. 자, 첫째, 행정사 업무의 범위요. 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하는 거죠. 대행한다. 뭐죠? 자, 먼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죠. 가령 이제 진정, 건의, 그 다음에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 서류 대행이죠. 그 다음 출생, 혼인, 사망 등 자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요. 신고 등의 각종 서류요. 그 다음에요. 자 권리, 의무나 자 사실 증명이요. 권한 서류 작성이죠. 다음의 사항이죠. 다음의 서류. 자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자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하죠. 다음 그 밖에 자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각종 서류요.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요. 세 번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한 서류 번역하죠. 그 다음 자 다른 사람의 이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죠.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요. 자 다른 사람의 이런 거 근데 행정사 되시면 적어놔야겠다. 네, 홈페이지 등에 다른 사람의 위임을 자 받아서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관계, 법률 및 행정에 대한 상담이요.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그 다음 또 뭐하죠? 자 법령에 따라서 맞네. 자 위탁받은 자 사무,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죠. 그 다음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이에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죠. 당연한 겁니다. 행정사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 행정사 아닌 사람은 자 명칭 사용 금지하죠.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벌칙 부과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자 업으로 사람은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습니다. 벌칙 부과까지 맞죠? 당사자 능력, 선정 당사자 인정 여부. 자, 선정 당사자 인정 안 합니다. 당사자 능력이란 것은 자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이죠.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비송행위, 신청, 항고 등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되죠. 선정 당사자는 비송 절차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 선정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송인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가운데서 그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당사자를 말하죠.
자, 대법원 같은 경우도 자, 선정 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 준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뭐 대법원 판례 중에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원 2분의 1 이상으로 선정된 그 선정 당사자가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한 경우 자, 이때는 조합원들의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서요. 위 신청은 선정 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해산명령. 이게 제가 외국 회사 영업소 폐지랑 또 회사의 해산명령 비송사건 절차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자, 회사의 해산명령 비송사건 절차. 비송사건이란 여러분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자, 후견적인 입장이에요. 무슨 입장? 무슨 입장? 여러분? 후견적 입장이에요. 후견적 입장. 회사의 해산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회사 해산 명령, 의입니다. 자, 법원은요,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해산할 수 있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그죠? 다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그 다음에요,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다시요. 첫째 뭐라고요?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둘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자, 그리고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그죠? 마지막,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그때 자, 회사 해산 명령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 절차, 여러분 신청 절차요. 자, 관할법은 어디입니까? 관할법원. 회사의 본점 소재지. 얘 지방법원 합의부죠. 신청인은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죠. 그리고 법원 직권으로 들어가요. 법원 직권 가능해요. 그죠? 외국 회사 영업소 폐지는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없죠. 근데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은 그 법원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 신청 방식이요. 일반 원칙에 따르죠. 그다음 회사 재산의 보전 처분이요. 자, 회사의 해산 명령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요. 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가요. 또는 직권으로 자,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죠. 다음에 해산 명령 청구자의 담보 제공이요.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자, 법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법원은요, 회사의 청구에 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죠?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죠. 이때 회사는 이해관계인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심리재판이요. 법원은 신청이 있을 때까지 지체 없이 관부에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법원은 재판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검사 의견 들어야 되죠. 이해관계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 들어야 합니다. 불복이요.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 할 수 있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 하여야 합니다. 자, 불복 방법.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회사가 즉시한 걸 수 있죠. 또 신청을 각하한 재판,
대해서는 이해관계 또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 자,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의 등기 촉탁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한번 가볍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비례의 원칙. 조금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여러분 뭐 다 좀 구별 없이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검토하셔야 되죠? 네. 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판업을 하는 갑은요, 음주 후 다른 사람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10m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순찰청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음주 사실 적발됐네요. 음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죠? 갑은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의 행정심판 즉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약술하시오. 자, 문제점이요. 자, 이런 경우는요. 자, 운전면허 취소는요. 가족의 생계와 그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검토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비례 원칙이요. 원칙 위배 여부요. 의요. 내용.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자, 적합성. 그다음에 적필상이죠. 필요성. 그다음에 상당성 원칙이죠. 각각 개념 확실하게 알고요. 그다음 비례성 원칙 위배했으면 사례 해결. 그죠? 일단 문제점은요. 그죠? 비례성 원칙 위배는 검토하자 이거고 의의요. 비례 원칙 의의요. 자, 행정 여러분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칙이죠. 따라서 이거는 국민의 권리와 공익과의 이익 형량이죠. 헌법 제37조 제2항 2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이요. 적합성의 원칙. 자,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 그 수단이에요.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사안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목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방지 목적이 있죠. 목적. 이를 위해 적합한 수단. 뭐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요.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평가됩니다. 적합성 원칙이 되지 않죠? 필요성 원칙이요. 자, 여러분.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 조치는요.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다시 설정된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 행정 조치는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즉 상대방의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야. 즉 상대방의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 자, 사안에서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방지하기 위한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들은 처분의 수단들은 법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취소, 어쩔 때는 정지한단 말이죠. 어쩔 때 운전면허
그 운전면허 면허를 취소하고 어쩔 때는 정지하죠. 그래서 차등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에서 자 필요성 원칙이 위반된다고 볼 수 없겠죠. 다음 상당성이요. 상당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은요. 자 최소로 침해를 주는 수단을 자 선택한 경우에도요. 필요성 원칙이 그러니까 지켜졌어도 필요성 원칙이 지켜졌어도 부합해도요. 자 행정 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뭐보다 커야 돼요? 이익이 자 상대방의 침해 권익보다 더 커야죠. 상당성 원칙. 자 최소로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한 경우에도요. 행정 목적에 의해 추구되는 이익이 자 여러분 상대방의 침해 권익보다 더 커야 돼요. 또 작으면요. 그죠? 상당성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침해 권익이 더 커버리면 자 비례 원칙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협의의 비례 원칙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상당성 원칙. 여기에서 대부분 다 사안이 여기에서 걸리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 사안도 여러분 자 음주 후 다른 사람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상에서 1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갑은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요. 너무 가혹하죠. 네,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운전 거리가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10m에 불과한 점, 그리고요 갑은 차량을 이용해서 또 뭐합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감안해서 이런 거 감안하죠. 갑의 운전면허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권익이 훨씬 크죠? 권익 침해가 훨씬 크죠? 그래서 갑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서 자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자 그로 인해서 갑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죠. 가혹하여 자 상당성의 원칙에 반한다 것이다. 그죠?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네. 이제 행정사 되면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써서 제출해서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에서 구제를 하는 일들이 꽤 많이 벌더라. 여담입니다만 제가 몸담고 있는 저는 지금 회사 소속이기도 해요. 중소기업 소속에서 일도 하고 자영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지금 삼진아웃으로 지금 면허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취소 결정을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사한테 결론은 물론 구제 못 받았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구제를 받기 위한 그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한테 800만 원 구제에 800만 원 수임을 요를 내고 행정사한테 맡겼는데 800만 원 그냥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삼진아웃 걸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 회사는 저희 그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데 관악구 쪽에 있습니다만 그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그 대표님의 집은 저기 평택역에 평택 쪽에 있더라고요. 평택. 사실상 말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가 없으면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 행정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00만 원 받았다. 예. 한 사건에 800만 원 받으면
오, 괜찮죠. 그래서 변호사도 이제 기본 수임료가 뭐 500 미만도 많이 있던데 대부분 500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미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800 정도 행정사가 800을 받았어. 한 사건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속으로 느꼈죠. 행정사 괜찮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이런 거 네. 넘어가죠. 비송사건 절차의 기일과 송달이요. 기일과 송달. 비송사건 많이 봤죠? 이제 넘어갈까 이것도? 특징, 직권주의, 간이주의 됐고요. 행정사 권리, 행정사법. 여러분 행정사법 뭐가 나올까요? 저도 진짜 진짜 행정사 권리 의무,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조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행정사법 업무 신고, 권리 의무, 행정사 협회, 그죠? 지도 감독, 보칙. 권리 의무. 글쎄요. 행정사 권리 의무. 자, 이거 볼까요? 자, 행정사 권리예요. 보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사는 자,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죠. 그 다음에 행정사와 그 사무 직원은요. 자,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수의 어떠한 명목으로 위임으로부터 금전,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사와 사무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수 외에 금전 등의 급부를 받은 경우 자,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 정지 사유,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증명서. 행정사는 업무에 관하여 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할 수 있죠.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자, 번역 확인 증명서 발급할 수 있고요. 번역문에 대한 번역 확인 증명서. 그 다음 자, 증명서 발급 범위는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하고요. 자, 사무직원 둘 수 있죠? 네,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요. 행정사는. 그리고 중요한 거,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혹시 행정사 협회 문제 있나요? 행정사 협회? 행정사 협회가 문제가 없네요. 행정사 협회. 그러면 행정사 협회, 여러분. 협회요. 자, 행정사법 26조에 있습니다. 26조. 협회를 설립할 수 있죠? 행정사는요. 일단 자, 행정사 협회의 설립. 그 다음에 협회의 정관. 그 다음에 민법 규정 준용하죠. 사단법, 민법 사단법인 규정. 민법에 자, 사단법인 규정 준용합니다. 설립 등위로 갈게요. 자, 일단 행정사는요. 행정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죠? 왜? 왜요? 행정사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그 다음에 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협회는요, 자, 발기인이 정관으로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자, 협회는요, 발기인이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요, 인가를 받아서 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죠. 그 다음에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협회 정관입니다. 협회의 정관.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 뭐죠? 목적,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다음 두 번째,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이죠. 다음 세 번째, 회의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행정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회계 및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자산에 관한 사항이에요. 여덟 번째, 그 밖에 정관의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요. 정관을 변경을 하면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민법규정 준하는 거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규정한다. 예,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도한다. 그 다음 지도감독. 협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죠. 협회는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감독을 왜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협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고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 사무소에 출입해서 업무 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보여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죠. 있으며 그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뭘 해야 되죠?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해야 되죠. 네, 여기까지 행정사 협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관, 설립, 그 다음에 민법, 사단법인 규정, 지도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지도 감독. 그죠?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놓을 필요 있겠다. 공유 노트에 제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공유 노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또 많이 봤던 문제고요. 이것도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문제, 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이런 문제죠. 제3조, 제3자의 행정행위 심판 청구 기간. 이게 정당한 사유, 그죠? 180일이 심판 청구 기간 경과한 뒤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비송사건 절차 개시와 관련해서 검사에 청구해야 한 경우와 법원 직권으로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비송사건 절차법. 다 좋은데요. 뒷부분에 여러분 과태료 사건 있죠? 과태료 사건. 이게 여러분 나온다면 과태료 사건 2회에 한번 나왔어요. 그다음 약식 재판 절차에서 불복하는 불복 절차 이것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온 것 같아. 정식 재판 절차에 대한 불복이요. 정식 재판 절차에 대한 불복. 그게 안 나왔어. 자, 한번 볼게요. 자, 과태료 재판. 시 절차에서의 불복. 약식 재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약식 재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이건 나올 수 있어. 근데 과태료 재판에서 2014년도에 불복 신청 방법 나왔거든요. 2017년도에 이게 행정사 실무법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진술기해 주지 않은 경우 나왔었어요. 2017년 2010 과태료 재판에 대한 집행 과태료 재판에 대한 집행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단문으로 한번 정리합시다. 나올 수 있으니까. 과태료에 대한 집행. 자, 과태료 재판의 집행이요. 과태료 재판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기억할 거 별거 없어요. 과태료 재판은 집행을요,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하죠. 이 경우 그 명령은 자 집행력 있는 자 집행 권한과 동일하죠. 를 지닙니다. 그 다음에요. 자,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릅니다. 그죠?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 송달은 하지 아니하고요.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 징수와 체납 처분을 준용하죠. 자,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 징수와 체납 처분을 준용합니다. 자,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자, 과태료 그 기한이 종료했어요. 그럼 과태료 재판 확정된 후로 봅니다. 어쨌든 과태료 재판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청 과태료 징수와 체납 처분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 검사는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후에 집행한 경우 집행한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 과태료 재판의 위탁이요. 지팡이 위탁. 자, 검사는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죠. 위탁할 수 있고요. 그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요. 국세 또는 지방세죠. 체납 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집행합니다. 그렇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요.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집행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집행한 금원은요. 당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봅니다. 당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합니다. 과태료 재판 이것도 이제 약수를 하고요. 그 다음이요. 과태료 재판에서 약식 재판 요게 나올 수도 있겠죠? 서술하셔. 이것도 중요하다.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 부분이요. 약식재판의 원칙과 확정을 말하죠. 확정. 자, 원칙이요. 원칙. 법원은 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할 수 있죠. 재판을 할 수 있죠. 네, 확정이에요.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 그 다음이요.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그 다음이요.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 신청을 취하한 때 등입니다. 확정돼요.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 신청을 취하한 때 등입니다. 자, 이의 신청이에요. 자, 기간. 당사자와 검사는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당사자와 검사는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할 수 있죠? 방식이요. 자, 다시 당사자 검사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기간. 검사는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 행정청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당사자와 검사가 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그렇죠?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식이요. 이의 신청에 대한 방식. 이의 신청은요.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 신청서를 약식 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요. 이의 신청을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요. 세 번째 취하요. 취하.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죠.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죠. 또는 검사.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의 신청 취하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 신청 그 취하서를 그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이의 신청 취하는요. 다만 신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은 이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뒤에 이의 신청에 취하가 있다? 그 상대방은 이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하. 각하요. 법원은 이의 신청이 자,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그렇죠?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 신청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죠.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자,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의 신청에 따른 자, 정식 재판로의 이행이에요. 자, 법원은 이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약식 재판의 효력을 잃겠죠? 다시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식 재판의 효력을 잃고 다시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요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의 신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하시고요. 이것도 저장하세요. 네, 저장하세요.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다른 과목으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